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117번째 준비한 영상은 어린이들 카페인 섭취에 따른 13가지 예상되는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카페에서 일을 하는 매장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매장 방문 손님 중에 어린이가 커피를 시켰어요.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 어린이가 핸드드립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카페 메뉴에는 아동용 비카페인 음료가 없다고 말하자 어린 손님은 카페인 음료도 상관없다며 주문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위 질문 주제와 관련 유사 사례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본다면 동생이랑 커피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저는 13살인데요. 커피에 제가 원하는 만큼 설탕을 넣어 씁쓸한 맛을 줄이면서 커피를 타먹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린이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초육인데요. 친구가 5학년 때부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맛있다면서. 그냥 아메리카노를 뭐 연하게 타서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커피 가루도 맛있다고. 입에 그냥 털어놓고 먹어요. 맨날 커피 마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커피 마셔도 되나요? 저는 10살인데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제가 카푸치노를 한번 맛봤더니 맛이 있어요.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변. 위 질문들의 공통된 흐름을 한두 줄로 우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면 어린이들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데 왜 안 되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해로운 점만 있나요? 이로운 점은 없어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 호주의 온라인 매체 뉴스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이들이 몇 살부터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 궁금증에 답하는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 식품안전국에 의하면 15%의 호주 10대들이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고 있다는데 문제는 2, 3살짜리 커피 드링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책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출간한 이후 국내 한 포털의 지식인 창을 통해 올라오는 커피와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한 궁금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관련 동향을 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 커피 드링커들이 이웃 국가들처럼 양산될 가능성의 조짐이 보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접하는 과정이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가 64%로 가장 높았고 혼합음료와 아이스크림류가 각각 20%와 5%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탄산음료가 50%를 차지했고 커피 믹스와 커피 침출액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이 커피를 마시기에 적당한 나이는 몇 살일까? 이 질문에 대해 우선 내려지는 답은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권장되는 적당한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되는 정확한 나이는 숫자를 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상식을 적용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소아과 아카데미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페인을 피해야 함을 권장하는 가운데 뉴스3에 출연한 의학 전문가 라이트 박사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로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며 뇌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서라도 청년이 될 때까지 카페인과 커피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식이요법 지침이 카페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양을 특정하는 것은 2015 식생활 지침에서부터입니다. 미국인을 위한 2015 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에 3잔에서 5잔의 커피, 즉 최대 400mg의 카페인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는 그러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데 식이요법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에서 활동한 에이브람스는 우리는 카페인의 안전한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어린이들에 대한 카페인 안전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후 6개월 때부터 커피를 먹였다는 이유식이나 분유 대신 매일 커피를 마시는 생후 14개월 여아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트리뷴 뉴스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에 사는 생후 14개월 여아 하디자 하우라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디자는 배가 고플 때마다 젖병에 담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하디자는 하루에 매일 약 5잔 분량의 커피를 마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디자의 친모 아니타는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생후 6개월 때부터 커피를 먹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하디자의 신체 발달은 양호한 상태인데 많은 양의 커피와 설탕 섭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보건국의 지역사회 건강개발 책임자에 따르면 고맙게도 이 아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카페인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50.9%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고, 이들 중 6.6%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어린이는 31.3%에 그치고 있는 등 커피의 향이나 맛에 길들여진 어린이의 경우 커피 과다 섭취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카페인 중독과 금단 증상이 어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한국소비자보건 조사의 결과입니다. 우선 카페인은 뇌의 작용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카페인에 한번 학습이 된 뇌는 계속해서 카페인을 찾게 되고, 제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카페인 식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평소 콜라나 초콜릿, 우유 등을 많이 먹던 아이들이 섭취량을 줄이면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중 잠이 깨기도 쉬워 낮엔 졸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 이외에도 또 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청량음료, 커피, 우유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한 캔당 적게는 약 30mg부터 많게는 약 200mg까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에너지 음료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불안,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칼슘, 철분 등 영양 성분의 흡수가 저하돼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은 아직 성장 중이며 카페인이 신종플루, 순환계통, 그리고 다른 장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은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카페인 소비는 커피의 섭취에 국한되지 않고 탄산음료, 차, 사탕, 껌과 혼합 커피 음료 또는 프라푸치노와 같은 다른 전문 커피 음료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마시는 커피 음료의 대다수는 간단한 드립 커피 한 잔이 아닌 스페셜티 커피 음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한 카페인 수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품목들은 당 함량이 높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커피가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섭취하도록 권장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예상되는 건강상의 13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수면 장애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며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매일 밤 10시간에서 12시간의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각성제 역할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직전 섭취할 경우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깨는 등 수면 방해도 받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두 번째 문제점은 식욕 감소입니다. 한 리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가 식욕 억제 또는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기에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카페인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세 번째 문제점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성인들에게는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그 영향은 수업 시간 내내 지속될 수 있으며 가만히 앉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네 번째 문제점은 칼슘 흡수의 방해입니다. 아이들은 뼈 성장을 위해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량 100mg당 칼슘 6mg이 손실돼 어린이 뼈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카페인 자체가 성장을 억제한다기보다는 다른 음식에 함유된 칼슘 및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꼴다공증, 빈혈을 일으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다섯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칼로리와 지방 문제입니다. 커피에는 커피만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느 커피 전문점의 초콜릿 크림칩 프라푸치노에는 설탕이 52g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병에 든 것과 맞먹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공고한 18세 이하 청소년 하루 설탕 섭취량 25g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커피라기보다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사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커피가 설탕과 크림을 듬뿍 넣은 채 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블랙커피의 진한 맛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 음료가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늘려 체중 증가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6번째 문제점은 치아 손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당도가 높아 입안에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키는 산을 생성해 어린이의 충치를 유발합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7번째 문제점은 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한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이뇨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아이들이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았을 때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8번째 문제점은 카페인 의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카페인이 중독성이 있으며 카페인이 부족하면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익숙해진다면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카페인 금단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9번째 문제점은 불안과 초조감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다량의 카페인은 어린이의 미성숙한 신경계를 자극해 주의력 저하, 불안, 초조감 증가,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의 문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이 어린이의 불안 수준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에서 12세 어린이의 불안 수준이 증가한다고 판단한 복용량은 하루 95mg의 카페인으로 이는 콜라 청량 음료 2캔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10번째 문제점은 혈압과 심장 박동수의 증가입니다. US 뉴스 헬스에 따르면 15에서 17세뿐 아니라 8, 9세 어린이의 경우에도 카페인 섭취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카페인을 적게 섭취했을 때 심박수는 실제로 감소했으나 카페인 섭취량을 늘렸을 때는 아이들의 심박수도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영양학과 영양학 전문의이자 회장인 세리 지덴버그 체르는 특히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양의 카페인과 다른 흥분제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11번째 문제점은 야뇨증의 증가입니다. 야뇨증은 보통 5세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뇨제로서 카페인 섭취는 5에서 7세 어린이의 야뇨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뇨증뿐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과 수면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12번째 문제점은 위장장애입니다. 중추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해 각성과 에너지 및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위장장애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13번째 문제점은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차분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카페인이 성인의 경우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400mg 이하이지만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1kg당 2.5mg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성제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10대는 신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량의 카페인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 외에도 커피를 과음하면 구역질, 구토와 같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섭취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커피를 마시려 할까? 카페인은 커피, 차, 콜라 외에도 에너지 음료, 피로회복제,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과자 등 여러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성인 음료로만 생각하거나 아이들의 음료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는 음료만 유통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서 아이들은 정크푸드와 함께 콜라캔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몇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용인되고 사실 권장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때부터 SNS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식음료 문화는 어린 연령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커피를 시원한 음료로 홍보하는 광고의 이미지들이 늘어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건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커피 섭취 동기는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를 호기심에서 조금씩 마시다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맛있어 보여서가 38명, 시험기간 또는 수련회 때 장 깨려고 고민하다가 37명, 부모 등 어른이 마셔보라고 해서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기로 합시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몇 모금 마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이 데일리 컵, 즉 매일매일 한 모금으로 바뀌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즘은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SNS 매체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린이들이 쉽게 카페인 음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이프 코치이자 명상교사인 클레어 모트는 13살 아들이 2년 전부터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자녀들이 PC게임을 시작할 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음료 광고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에너지 음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 중 73%가 매일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커피를 마시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7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건이 서울 시내 초중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은 응답자의 26.9%, 6학년은 50.0%, 중학교 1학년은 58.9%, 2학년은 65.7%, 3학년은 67.1%가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섭취하는 이유는 커피의 향과 맛이 좋아서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컴퓨터 게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62명, 습관이 돼서 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텍사스 대학교 맥거번 의과대학 수석 연구원인 존 히긴스의 지적처럼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어른들처럼 운동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제공하는 카페인 섭취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카페인의 용량 및 반응 효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카페인 섭취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세 최대 45mg, 7-9세 최대 62.5mg, 10-12세 최대 85mg, 13세 체중 킬로그램당 2.5mg까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전국 초, 중, 고교 1023개 표본학교의 108,016명의 신체검사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보면 13세에 근접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 평균 몸무게는 49.1kg, 여자아이들은 46.0kg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13세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정도는 섭취 허용 범위로 설정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나 10대들이 커피 섭취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버팔로 대학의 영양 및 건강연구소의 제니퍼 템플 교수는 10년 동안 어린이와 카페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통상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한두 캔의 음료수나 한두 잔의 커피, 즉 카페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학업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수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카페인이 수면 방해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SNS나 스마트폰 사용이 오히려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6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 빙가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 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을 초과하게 되며 하루에 카페인 100mg 이상, 청소년의 경우 200mg 이상을 섭취하면 심각한 두통, 우울증 등 초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라도 매일 섭취량이 누적된다면 주의가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카페인을 섭취해야 할까? 대답은 확실한 반대, 즉 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데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들은 아이들이 커피, 사탕 또는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소아과 존스 홉킨스 의학협회에 의해 발표된 규정과 권고에 따라 소량의 커피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지만 아이들이 소량의 커피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질문이자 다른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어린이 식단에서 카페인을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는 에너지 드링크가 10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사회부의 건강한 식생활 조언에 따르면 카페인 음료는 유아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텔의 연구에 따르면 16에서 19세의 54%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등 10대는 음료의 주요 소비자인데 이들 중 66%의 10대들은 수면장애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민텔의 수석 연구원인 요크 대학의 클레어 쿠자는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는 것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웰빙과 관련 해로운 영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전문가 작업그룹은 이용 가능한 문헌 분석을 통해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mg의 카페인을 복용한 어린이의 불안 수준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에서 12세의 어린이의 경우 이는 하루 95mg의 카페인 복용량으로 인해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약 콜라 2캔 또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약간 넘는 양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권기령 교수는 어른보다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몸 안에 카페인이 오래 남아 두통, 불안, 신경과민 등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본다면 사실 아이들이 가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거나 카페에 맛있는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한 입씩 사 먹는다면 그래서 어린이들이 호기심에서 혹은 10대 자녀들이 가끔 커피 한 잔을 즐긴다면 지나치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은 커피에는 중독성 물질이 될 수 있는 각성제인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어린 시절에 중독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묻는 질문, 아이들이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에 대한 대답은 전문가와 정부 보건기관의 명확한 동의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이들이 적어도 청소년기 과정을 마칠 때까지 혹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의 커피 또는 카페인 섭취에 대해 우려하는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성인은 제품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구입하는 제품의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어른들은 자녀 혹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1일 카페인 한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어린이들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린이들이 카페인 음료를 섭취했을 때 예상되는 13가지 건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이 페이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